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장 얘기, 특히 뜨거운 우리 국내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원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4천 시대네요. 네. 네. 이사님이 요 업에 들어오실 때 그때 코스피 지수 때가 얼마 정도였어요? 그때가 근데 제 기억에 6, 700이었던 것 같아요. 6, 700? 600이었나 700이었나. 그리고 한참 이제 뭐 처음 왔다 갔다 하다가 2007년에 이제 2000 한번 넘은 적 있잖아요. 그 중국발 호재로. 그리고 이제 20년간 그 아시죠? 뭐 박스피라고 그러다가 그 이제 유명한 박스피. 예, 네. 이제 4천까지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근데 사실 그동안 안 간 거 생각하면 또 길게 보면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진작에 4, 5천 갔어야 되는데 미국처럼 갔다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4천의 의미는 뭐 되게 많겠지만 이제 한국 시장이 드디어 재평가받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시장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좀 보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이 좀 속도는 사실 좀 빨랐다 보니까 네. 과열인 건가 아니면 아니다 그냥 저평가된 게 정상화되는 단계인 거다 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국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과열은 아니죠. 과열이라는 건 뭐 주변에도 봐도 이렇게 뭐 그러니까 과열은 그거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주식에 너무 열광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 열기가 그렇게 뜨겁진 않고 서서히 포모는 좀 와요. 주식 안 하셨던 분들도 자꾸 현금은 녹아내리는데 주식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막 저거 뛰어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용 매매도 물론 이제 요즘에 늘어나는데 우리가 예탁금하고 비교해 봐야죠. 예탁금이 80조가 넘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신용잔고 24조에다 80 딱 나누면 30%예요. 그러면 그거는 과열이 아니에요. 한 30% 후반 가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그걸 봐도 여전히 뭐 룸이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IPO가 많아야 돼요, 되게. 이게 화랑장이면 신규 상장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 물론 좀 큰 회사 중에 그 비바 리퍼블릭인가요? 거기 이제 토스 있고 그다음에 무신사 여기가 대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뭐 오래 상장 계획은 아니고 좀 시간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그런 아직은. 느낌도 전혀 IPO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은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직은 뭐 이렇게 과열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좀 저는 정상화된 거지. 그냥 단지 이것만 가지고 뭐 이제 과열 이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거는 좀 거리가 지금은 먼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면 이제 4천까지 왔으니까 5천 얘기도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이것까지도 뭐 꿈은 아니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보통 이렇게 그 올해 연간 뭐 60, 거의 70%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그렇죠. 70% 그러면 가까이. 그 다음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는 또 강했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수 25% 정도 오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5천이라는 숫자가 쉽진 않아 보이긴 해도 뭐 불가능의 영역은 또 아닙니다. 뭐 이게 올라온 속도 보면 뭐 진짜 금방 갈 수도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까 뭐 제가 그 이제 증권업계에 들어왔을 때가 1000이 안 됐을 때인데 네. 정말 20년간 박스피였잖아요. 뭐 중간중간 급등 급락장은 있었지만 근데 지금 그 1980년대 후반에 한번 증시 급등에 3조 호황 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부터였을 거예요. 2003년, 2007년 중국 그 브릭스 사이클 이번이 세 번째 강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엄청난 강세장인데 이 강세장이 1년에 끝난 경우는 없죠, 당연히. 보통 3, 4년 가요. 이런 상승장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1년인지 2년인지 모르지만 뭐 5천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얘기를 좀 해봤고 세부적인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주도를 했고 또 주도하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뭐니 해주면 이제 반도체 대장주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시총 1, 2위 종목이 하루에 요즘은 1, 2% 오르면 오늘 별로 안 오르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요. 이렇게 무거운 1, 2위 종목들이 막 3%, 4%, 5%, 6% 이렇게 가니까 하루에요. 어떻게 지수가 안 가고 100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클이 근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 맞이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반전이네, 반전.
올해만 봐도 이렇게 네. 반전이 이제 일어난 건데 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9월부터 시장이 정말 9월 후반부인가요? 그때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갔고 10월 들어서 더 뜨거워졌던 게 저는 이제 그게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오픈AI의 샘 알트만이 네, 온 게 그게 어쨌든 와가지고 그냥 보통 이제 오면 뭐 그렇게 상징적으로 왔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뭐 이러이러게 할 거다. 구체적인 뭘 안 해요, 사실. 그런 이벤트 우리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그 뜬금없다 표현 좀 그렇지만 갑자기 뉴스에 스타게이트. 예, 뭐 스타게이트 하는데 이제 앞으로 2029년에 우리 D램이 뭐 그때 9만 장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웨이퍼가 그렇게 했는데 9만 장이 이제 정확히 이제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봤더니 삼성 SK하이닉스가 1년 동안 만들어도 12만 장이에요. 전체 다 만들어도. 근데 그거에 9만 장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반도체 공장 2개 더 지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아마 하이닉스, 삼성전자 폭등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계속 좋은 뉴스 막 쏟아지고 이익 추정치 막 올라가고 뭐 공급 부족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온갖 호재들이 이제 붙었는데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샘 알트만이 여러 뭐 회사들과 거래를 좀 하고 있었지만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디램 달라고 하니까 이게 좀 임팩트가 더 좀 컸던 것 같고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되게 지금 증시에 유리하잖아요. 예, 이게 물가도 안정화되고 있고 최근에 그러니까 매크로도 되게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물가가 더 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AI만 좋지 사실 실물 경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의 최적의 조합이 돼버렸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AI는 좋으니까 뭐 경기 안 좋은 거랑 별개예요. 이쪽은 돈 들어가고. 근데 금리 인하까지 또 해주니까 여기 이제 계속 자산 시장에 돈들이 유입되니까 결국 이 실물 경기랑 사실 주식시장은 좀 약간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도 내수 경기 되게 아직도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주변 환경 자체도 주식시장이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게 그 매크로 환경도 되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도 실물 경제가 이 정도까지 좋냐, 증시가 정당화가 되는 얘기냐, 네. 스토리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게 최적의 조합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 주식시장을 보실 때 좀 달리 보셔야 될 게 실물 경제도 반영하는데 네. 그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기업들의 시총이 크면 그대로 가요. 실물 경제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은 건데 실물 경제를 반영 우리나라만 한번 보세요. 시총의 30% 이상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내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해외 이제 글로벌 빅테크가 투자하냐 마냐 그 사이클인데 이들이 지금 투자를 엄청 하잖아요. 근데 돈들은 글로 가니까 그러면 실물 경제 내수가 안 좋아도 그냥 코스피는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시총이 어디가 크냐 이게 이제 주가 지수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총 합이 이제 1,000조. 하이닉스 좀 볼까요? 하이닉스 지금 가격이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내일인가요? 네, 실적 발표. 네. 지금 55만 1,000원대고요. 뭐 50만 닉스 얘기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네. 70만 닉스 얘기까지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상점 3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력하게 보고 있고 컨센은 11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이게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꼭 그게 오르는 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뭐 네네네. 선반영, 기적의 논리 뭐 이런 건데 이거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이닉스는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좋았는데 사실 뭐 이번에도 좋겠죠. 그리고 내년도도 좋고 27년까지 이제 우상향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 전부터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깜짝 뭐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온다고 해도 놀라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톤을 보겠죠. 이제 IR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지금의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라든가 사이클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의구심을 갖는 뭐 투자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된다면 더 좋게 작용할 텐데 뭐 깜짝 놀라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그 30일 날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부적으로. IR이 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삼성은 되게 안 좋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2분기에 이제 바닥 한번 딱 찍고 그리고 3분기부터 돌렸잖아요. 12조로 지금 영업이익이 확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하이닉스만 보면은 이미 계속 좋은데 더 좋은 상황인데 삼성은 이랬다가 지금 맞아요. 터닝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도체를 볼 때 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에 이제 터닝했거든요. 근데 이 터닝했는데 뭐 몇 달 이렇게 터닝하다가 마냐 그건 아니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또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범용 반도체 사이클도 좀 많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최소한 이제 27년까지는 이어진다. 긍정적인 사이클이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뭐 내년에 뭐 60조, 뭐 70조, 80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대비하면 PER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싼 건 맞는데 사실 우리 반도체 사이클 봤잖아요. 뭐 고퍼냐 저퍼냐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 그걸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언제쯤 끝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일단 지금 뭐 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27년까지는 좀 이게 상승 사이클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주가 6개월 선행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걱정할 게 없는 사이클이죠. 27년 보수적으로 초라고만 잡아도, 잡아도 6개월 선행이면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년 6월이나 7월 넘어서 이제 한 이제 7월 말이나 2분기 그때 실적 발표하겠죠, 하이닉스가. 이제 그때쯤에는 좀 톤을 좀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또 나올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이클이 언제쯤 끝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70만 원 갈까 80만 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뭐 80만 원 갈 수도 있고 진짜 50만 원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실적을 왜 보냐면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걸 우리가 계속 염두는 해둬야 돼요. 그래서 네. 보유하신 분들은 사이클의 길이가 언제쯤 끝날지. 근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최소한 이어진다. 이렇게 좀 주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그 CEO 서밋 얘기도 앞서서 저희 시간 할애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젠슨왕하고 좀 구체적인 얘기도 이번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죠. 왜냐하면 젠슨왕이 오니까 와서 최태원 회장이 거의 CEO 서밋도 주관을 네, 하기 네. 때문에 거기서 아마 기조연설도 하고 이재용 회장도 만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SK랑 엔비디아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뭐 깜짝 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어제도 보니까 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가지고 HBM 뭐 또 탈락했느니 막 오보로 이제 판정이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재용 회장과 또 젠슨왕이 만나서 뭔가 또 그 좋은 좀 관계가 나온다면 뭐 물론 이제 깜짝 발표가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만남을 갖고 뭔가 거기가 이 바쁜 CEO들이 거기 가는 게 그냥 가서 뭔가 자기 얼굴 알리려고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다 어떻게 보면 세일즈 하러 가는 게 크거든요.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고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큰 계약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 뭐 샘 알트만처럼. 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림은 사실 이제 젠슨왕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 이제 공장 가는 거죠.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좀 상징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CEO 서밋에는 주로 대형 기업들이 있지만 그 부대 행사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스타트업도 중소기업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막 그런 이벤트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에이펙 정상회담도 좋지만 그 기업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관세, 우리 관세는 이번에 에이펙 기간 중에 이제 합의를 한다. 목표는 통상 이랬다가 당초에는 이렇게 네. 알려졌다가 약간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금은 톤은 그렇게 또 가고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안 남았다. 거의 다 됐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섹터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가 제일 네, 크죠. 그쵸.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말아버린 거 보니까 맞아요. 시장이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네.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어, 그 얘기는 이번에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좁혔죠. 옛날에는 트럼프는 3,500억 달러 그냥 달라고 했고 우리는 못 준다 한 번에 이랬는데 지금 미국도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뭐 8년간 250억 달러 줘라. 예, 투자해라.
이렇게 했고 우리는 15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250억 달러 8년. 예, 8년이고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150억 달러. 150억 달러. 예.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 감안하면 연간 200억 달러 이상 투자는 좀 힘들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억 달러 내외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서로 지금 이제 양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좁혀졌으면 아마 이번에 딜을 했을 텐데 보니까 여기서 250억이냐 150억 가지고 서로 좀 양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좁혔는데 그 마지막에. 예. 근데 그거는 뭐 조만간 좀 결론 네. 나지 않겠냐. 많이 좁혀졌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번에 바로 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결국 자동차,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안 돼서 뭐 자동차나 또 이런 기업들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오히려 저는 결국에 이제 시간을 갖고 만약에 협상이 된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한다면 또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조선소 방문을 하나, 뭐 어디를 가나,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고 일정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에 대해서는 간밤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협력 이런 건 네, 강조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많은 걸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그 명백한 그거예요. 우린 제조업 강국 만들고 싶다. 근데 그거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배 만드는 거거든요. 네. 배도 있고 반도체, 네. 거기다가 원전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국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근데 배는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그냥 아예 없어요. 근데 왜냐면 원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는 잘하거든요. 거기가 설계는 잘하는데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있는데 다른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조선은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많이 갔던 건데 그 구도가 바뀌진 않는 거죠. 배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시각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엄경화 의원님 말씀으로는 직접 가보면 진짜 뭐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래서 그렇게 네.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조선과는 손을 아예 안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다카이치 총리 만날 때 뭐 조선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일본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반영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잘 연결될지가 좀 관건이 될 거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이제 원전주들이 오르다가도 자꾸 이렇게 한번 맞아요. 흔들리는 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주말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현대건설이 페르미 아메리카랑 네. 대용 원전 4기 개념 설계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주가 한번 급등했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속보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페르미 아메리카랑 뭐 계약 맺었다는 뉴스가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시장은 이제 확신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이제 미국과의 파트너십 맺고 결과물을 내놓는 거. 요 과정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조선 말씀하신 조선, 원전, 뭐 반도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다행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증시가 가는 건 맞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지속력이 있을까? 뭐 합의 단계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의 뭐 단계들도 있을 네. 거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시계열이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지금은 기대감? 약간은 이런 단계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주가는 원래 그렇죠.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다가 뭔가 이제 없으면 좀 시들시들해져요. 네네. 관심이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그게 이제 뭔가 뭐 아까 말씀드린 계약을 맺는 계약을.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실적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요거 보면 이게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그렇게 갔던 산업이 방산 산업이에요. 방산은 처음에 기대감 있다가 실제로 그 폴란드 수출 따냈죠. 그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시들시들했다가 이제 숫자를 봤더니 실제 실적이 그게 잡히면서 또 한 번 랠리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그런 궤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어떤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를 좀 원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제 배가 수주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진척은 안 됐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제로 뭐 어떤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이 사실 길어지면 안 되겠죠, 너무. 그럼 또 계속 실망 매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한미 또 정상회담에서 뭐 원전이나 조선 얘기들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면 뭐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 같고, 근데 그런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냥 하는 얘기 맨날 반복만 한다면 그냥 이거는 또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럼 좀 약간 좀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구체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요, 반도체 이렇게까지 갔고, 네, 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해줬고, 조선, 뭐 방산, 원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좀 견조한 흐름들, 뭐 증시가 좋으니까 금융, 특히나 증권주 뭐 이렇게 네. 가고, 뭘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많이 올랐는데 어제 근데 요즘에 특징이요. 네, 지난주부터 좀 바뀌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 가요. 네, 가는데 여기에 반도체만 이제 가지는 않고 지난주에 자동차 갔죠. 배터리 갔죠. 어제는 2차 전지. 어제는 바이오가 날라갔잖아요. 그 코스닥에 바이오주들이 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어제 코스피에서는 한미약품이 한 25% 네. 올라버리고 대형 제약주까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못 오른 섹터까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좀 부진한 업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어제 움직였죠. 어제 하이브 같은 엔터주가 엔터. 네. 저는 굉장히 내년에 굉장한 고성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년에 BTS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콘서트를 열겠죠. 근데 이게 보복 수요라 그러죠, 보통. 예, 그러니까 아미분들은 아미분들은 지금 2년 동안 콘서트를 못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사실 좀 굶주려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보복 이제 수요가 엄청날 수밖에 없고, 그게 아직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또 구조적으로 좀 성장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정말 이젠 중국인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움직였다 또 약간 시들시들했던 업종 중에는 카지노, 호텔, 여기도 구조적으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 카지노, 호텔 지금 좀 눌려있던 거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중국하고 다 좀 연관이 있는. 중국도 있고, 그리고 캐대언 효과가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또 외국인들이 또 와서 하는 것 중에는 피부과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도 한참 근데 올해 좋았거든요. 좋았다 좀 시들시들 또 해졌어요, 최근에. 근데 결국 이게 일회성이면은 그냥 그러려니 마시면 되는데, 이건 구조적 수요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을 때, 눌릴 때, 이게 반도체나 다른 게 너무 세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좀 이렇게 선점하면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게 쫓아만 다니면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면 또 너무 늦어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보자. 네. 특히나 이런 부분들, 카지노, 호텔, 뭐 엔터, 이 부분, 바이오는 너무 올랐어요. 바이오는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죠. 근데 대형 제약주는 사실 오른 것도 없고, 그래서 계속 대형 제약사들은 저는 볼 필요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시총이 더 레벨업 됩니다. 거기가 왜냐면 바이오가 우리나라 시총 2등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도 한 축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뭐 1년 몇 개월 만에 900 돌파하긴 했는데 천스닥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나오긴 해요. 네. 이름이. 네, 이런 부분들도 바이오 선정까지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